김지우는 완벽하게 정돈된 자신의 펜트하우스 거실 창가에 서 있었다. 그의 눈에는 한강 너머로 펼쳐진 서울의 야경이 들어왔지만 그의 마음에는 아무런 감흥도 일지 않았다. 도시의 불빛은 화려했지만 그는 그 빛들이 모두 공허한 욕망으로 만들어진 허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뼛속까지 차가운 남자였다. 세상의 모든 위선과 가식을 경멸했고 특히 재벌가의 여자들에게는 단 한치의 관심도 주지 않았다. 그의 차가움은 과거의 상처에서 비롯되었다. 어머니가 그랬다. 아버지의 부와 명예만을 쫓아 결혼했고 결국 그 부와 명예를 지키기 위해 아들인 자신을 차가운 도구처럼 다뤘다. 사랑을 갈망했던 어린 지훈에게 그녀는 한 번도 따뜻한 눈빛을 준 적이 없었다. 그녀는 언제나 완벽한 사교계의 여왕이었지만 동시에 감정 없는 인형이었다. 그 경험은 지훈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고 그는 그 이후로 모든 우아한 겉모습 뒤에 숨겨진 차가운 속내를 꿰뚫어보는 눈을 가지게 되었다. 오늘 저녁 그는 스카이라이트 그룹 창립 기념 파티에 참석해야 했다. 완벽하게 재단된 검은색 수트가 그의 몸을 옥죄는 듯 답답했다. 이 파티는 그에게 또 다른 가식의 무대일 뿐이었다. 그는 오늘 밤도 수많은 가면들과 마주할 것이고 그들은 각자의 목적을 위해 그에게 아첨하거나 접근할 것이다. 지훈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의 삶은 언제나 이런 식이었다. 끝없는 성공의 질주 속에서 그는 점점 더 외로워지고 있었다. 같은 시각, 한지수는 낡은 유니폼을 입고 주방에서 땀을 흘리고 있었다. 그녀는 한 손에는 은쟁 바늘, 다른 손으로는 쏟아질 듯 쌓인 접시들을 들고 있었다. 그녀의 손은 설거지로 인해 퉁퉁 불어 있었고 여기저기 작은 상처들이 긁혀 있었다. 지수는 대학 등록금을 벌기 위해 온갖 아르바이트를 해왔다. 아침에는 커피숍, 점심에는 도서관, 저녁에는 레스토랑, 그리고 밤에는 오늘 같은 파티장의 서빙. 그녀의 삶은 고단함 그 자체였지만 그녀는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다. 그녀에게는 꿈이 있었고 그 꿈은 그녀에게 살아갈 힘을 주었다. 야, 한지수, 정신 안 차려. 너 때문에 오늘 와인잔 다 깨지면 어떡할래? 주방장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다. 지수는 고개를 숙이고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녀는 다시 한번 심호흡을 하고 정신을 가다듬었다. 이 파티만 잘 마치면 며칠 쉬고 다시 힘낼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품었다. 그녀는 와인잔이 가득 찬 쟁반을 들고 주방을 나섰다. 파티장은 이미 사람들로 북적였다.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여자들, 값비싼 시계를 찬 남자들. 그들은 모두 우아한 가면을 쓰고 서로에게 가식적인 미소를 짓고 있었다. 지수는 그들 사이를 조심스럽게 지나갔다. 그녀는 그들의 화려한 삶에 압도당했지만 동시에 그들의 공허함도 느낄 수 있었다. 그때였다. 지수는 한 남자와 눈이 마주쳤다. 그는 구석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 그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차갑고 무표정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깊고 어딘지 모르게 슬픔이 서려 있었다. 지수는 그에게서 어떤 동질감을 느꼈다. 그는 마치 자신처럼 이 파티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 같았다. 지수는 그를 보며 잠시 멈칫했다. 그 순간 다른 서빙 직원이 그녀의 팔을 거세게 잡아당겼다. 지수의 손에 들려있던 와인잔이 그의 하얀 셔츠 위로 쏟아졌다. 와인 얼룩은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갔다. 지수는 당황했다. 그녀는 그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그는 바로 아까 그 남자 김지훈이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지수는 연신 사과했다.
그녀의 얼굴은 빨개졌고 그녀의 손은 덜덜 떨렸다. 그녀는 그에게서 어떤 분노를 예상했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그녀를 뚫어져라 쳐다볼 뿐이었다. 그의 눈빛은 차가웠지만 그녀는 그 안에서 어떤 호기심을 읽어낼 수 있었다. 김지우는 와인 얼룩이 번져나가는 것을 보며 묘한 감정을 느꼈다. 그는 지금까지 수많은 여자들을 보아왔다. 그들은 모두 완벽한 가면을 쓰고 있었고 어떤 실수를 저지르더라도 우아함을 잃지 않았다. 그들의 사과는 계산적이었고 그들의 눈빛은 공허했다. 하지만 지수는 달랐다. 그녀의 눈빛은 순수했고 그녀의 사과는 진심이었다. 그녀의 얼굴은 두려움과 후회로 가득 차 있었고 그녀의 손은 죄책감으로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완벽한 가면을 쓰지 않은 진정한 사람이었다. 괜찮습니다. 김지훈의 목소리는 나지막했다. 그의 말에 지수는 놀라 그를 쳐다보았다. 그는 그녀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그의 눈빛은 그녀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것 같았다. 그의 눈빛은 그녀의 불안과 두려움, 그리고 그녀의 진심을 읽어내는 것 같았다. 지수는 그의 눈빛에서 어떤 위로를 받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녀는 그에게서 단순한 동정심 이상의 감정을 느꼈다. 그것은 어떤 깊은 연결감이었다. 그녀는 그에게 다시 한번 사과하고 서둘러 자리를 떠났다. 그녀의 심장은 쿵쾅거렸다. 그녀는 그에게서 어떤 낯선 감정을 느꼈다. 그것은 사랑이나 매력이라기보다는 어떤 깊은 연결감이었다. 그녀는 그와 다시 만나고 싶었지만 그녀는 그가 누구인지도 어떤 사람인지도 알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그를 잊고 다시 자신의 삶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다. 그날 밤의 만남이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것이라는 것을, 그녀의 마음속에 이미 어떤 씨앗이 뿌려지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씨앗이 훗날 그녀의 삶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갈 것이라는 것을. 그녀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지현은 그날의 일을 잊으려 애썼다. 그러나 쉽지 않았다. 와인 얼룩이 번졌던 그의 하얀 셔츠, 차가운 듯 깊은 그의 눈빛, 그리고 그가 남긴 괜찮습니다. 라는 나지막한 목소리. 모든 것이 그녀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다음 날 출근한 그녀는 주방장에게 된통 혼이 났다. 비록 그녀의 실수가 아니었지만 그녀는 찍소리 못하고 모든 것을 감수했다. 그날 밤 그녀는 인터넷에서 그를 검색했다. 스카이라이트 김지훈 본부장. 그의 사진이 뜨자 지현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는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대기업의 젊은 후계자였다. 그녀와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다른 세상의 사람이었다. 지현은 더욱 깊은 절망을 느꼈다. 그날의 일은 그저 잊어야 할 찰나의 실수일 뿐이라고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김지훈 역시 그날 이후 일에 집중할 수 없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한지수라는 이름의 아르바이트생으로 가득 찼다. 그는 그녀의 순수함에 매료되었다. 그의 주변에는 늘 화려한 가면을 쓴 여자들로 넘쳐났지만 그들은 모두 자신의 목적을 위해 그에게 접근했다. 하지만 지수는 달랐다. 그녀는 그에게서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자신의 실수에 대해 진심으로 미안해했고 그녀의 눈빛은 순수함 그 자체였다. 지우는 그녀에게서 잃어버렸던 어떤 진실성을 보았다. 그는 비서에게 그녀를 찾아달라고 지시했다. 그녀의 이름, 나이, 그리고 그녀가 일하는 모든 곳을 알아내라고. 비서가 건네준 서류를 보며 지우는 그녀의 삶이 얼마나 고단한지 알게 되었다. 그녀는 낮에는 카페, 저녁에는 레스토랑, 새벽에는 편의점.
그녀의 하루는 24시간이 모자랄 만큼 바빴다. 지우는 그녀의 삶이 얼마나 힘든지 알게 되었다. 그녀는 모든 것을 혼자서 감당하고 있었다. 지우는 그녀에게서 어떤 동질감을 느꼈다. 그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그녀처럼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고 있었다. 그는 그녀를 만나고 싶었다. 그녀에게서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었다. 그날 밤 지우는 비서가 알려준 레스토랑으로 향했다. 지수는 그곳에서 서빙을 하고 있었다. 그녀는 지쳐 보였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밝고 빛났다. 지우는 그녀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다. 그는 그녀를 돕고 싶었다. 그녀의 고단한 삶을 끝내주고 싶었다. 하지만 그는 그녀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몰랐다. 그는 그저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다. 며칠 후 지수는 며칠째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다. 그녀는 결국 탈진하여 쓰러졌다. 병원에서 깨어난 지수는 자신이 얼마나 초라하고 불쌍한 존재인지 깨달았다. 그녀는 병원비를 낼 돈조차 없었다. 그녀는 결국 자신이 일하던 레스토랑에서 쫓겨났다. 지수는 모든 것을 잃었다. 그녀는 자신의 꿈도 자신의 삶도 모두 잃었다. 그녀는 다시 한번 그날의 발을 찾아갔다. 그녀는 술의 힘을 빌려 자신의 모든 것을 잊고 싶었다. 배에 들어서자 지수는 익숙한 얼굴을 보았다. 김지훈이었다. 그는 그녀를 보며 옅은 미소를 지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그의 눈빛은 따뜻했고 그녀의 마음을 읽는 듯했다. 지수는 그에게서 도망치고 싶었지만 그녀의 발은 땅에 박힌 듯 움직이지 않았다. 한지수 씨, 여기서 만날 줄은 몰랐네요. 김지훈의 목소리는 나지막했다. 그의 목소리는 그녀의 심장을 울렸다. 지수는 그에게서 아무것도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그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자신이 얼마나 힘들고 외로운 삶을 살아왔는지, 자신이 얼마나 초라하고 불쌍한 존재인지.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김지훈은 그녀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했고 그녀의 손을 감싸주었다. 그의 손에서 어떤 위로를 받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지수는 그의 품에 안겨 마음껏 울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어떤 위로를 받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녀는 그에게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얻었다. 그날 밤 그들은 함께 시간을 보냈다. 그들의 밤은 뜨겁고 슬프고 그리고 애틋했다.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서로의 아픔을 나누었다. 그들은 서로에게서 어떤 위로를 받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들은 서로에게서 어떤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얻었다. 다음 날 아침 지수는 그의 품에서 눈을 떴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을 했는지 깨달았다. 그녀는 그를 이용한 것 같아 죄책감에 시달렸다. 그녀는 그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지만 그녀는 그에게서 모든 것을 얻었다. 그녀는 그의 곁을 떠나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그의 곁을 떠났다. 그녀는 그에게 짧은 쪽지를 남기고 그를 떠났다. 그녀는 그를 떠나는 것이 그녀에게 가장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그를 떠나는 것이 그녀에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다. 그녀의 떠남이 그녀의 삶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 것이라는 것을, 그녀의 마음속에 이미 어떤 씨앗이 뿌려지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씨앗이 훗날 그녀의 삶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갈 것이라는 것을. 그녀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지수는 그날 밤 김지훈의 곁을 떠나온 이후
다시는 그를 떠올리지 않으려 애썼다. 그녀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자책하며 그와의 하룻밤을 마치 악몽처럼 잊고 싶었다.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몸부림쳤다. 낡은 고시원에서 아침을 맞고 다시 여러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생활비를 벌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늘 불안하고 공허했다. 그녀의 삶은 마치 아무것도 담겨있지 않은 빈 그릇 같았다. 며칠이 지났다. 지수는 평소와 다른 몸의 변화를 감지했다. 아침마다 속이 울렁거리고 식욕이 없어졌다. 평소 좋아하던 음식 냄새만 맡아도 구역질이 났다. 처음에는 과로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약국에서 임신 테스트기를 사왔다. 떨리는 손으로 테스트기를 뜯어 결과를 확인했다. 선명한 두 줄. 지수는 테스트기를 떨어뜨렸다. 그녀의 세상은 다시 한번 산산조각났다. 믿을 수 없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다. 서진에게 버림받은 것도 모자라. 이제는 낯선 남자와의 하룻밤으로 임신까지 하다니. 그녀는 자신의 인생이 왜 이렇게까지 망가지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지수는 멍하니 한참을 앉아 있었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녀는 그 눈물을 닦을 힘조차 없었다. 그녀는 자신이 엄마가 된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것도 누구인지도 모르는 남자의 아기를. 절망과 두려움이 그녀의 온몸을 감쌌다. 그녀는 아이를 지워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 상황에서 아이를 낳는 것은 아이에게도 자신에게도 고통스러운 일일 뿐이라고. 하지만 동시에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작은 생명에 대한 미안함과 연민이 솟아났다.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에게 그녀는 이미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다. 결국 지수는 산부인과를 찾았다. 의사는 그녀의 상태를 확인하더니 차분한 목소리로 임신 사실을 알려주었다. 초음파 화면에 나타난 작은 점들을 보며 지수는 눈을 감았다. 그녀는 의사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이를 지울 수 있을까요? 의사는 그녀의 표정을 살피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산모님, 아직 아기가 너무 작아요. 그리고 이런 경우는 흔치 않아서 더 신중하셔야 합니다. 의사의 말에 지수는 심장이 철렁했다. 흔치 않다뇨? 무슨 말씀이신가요? 의사는 다시 초음파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다. 보이시죠? 심장이 2개, 3개, 4개입니다. 네 쌍둥이세요. 네, 쌍둥이. 그 단어가 지수의 머릿속에 번개처럼 내리꽂혔다. 그녀는 믿을 수 없었다. 한 명도 감당하기 힘든데 4명이라니. 그녀의 손발은 차가워졌고 온몸의 피가 식는 듯했다. 그녀의 세상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병원을 나와 무작정 거리를 걸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스쳐 지나갔지만 그녀는 아무도 볼 수 없었다.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내 쌍둥이라는 단어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엄마가 된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네 쌍둥이의 엄마가 된다는 사실은 더욱. 지수는 한강 둔치에 앉아 하염없이 강물을 바라보았다. 강물은 묵묵히 흘러갔지만 그녀의 마음은 거센 파도처럼 요동쳤다. 그녀는 울고 싶었지만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때 그녀는 문득 자신의 배를 쓸어내렸다. 아직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 배였지만 그곳에 내 쌍둥이가 자라고 있다는 사실을 그녀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그녀는 아이들을 버릴 수 없었다. 그녀는 아이들을 포기할 수 없었다.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그녀는 아이들을 지켜야 했다. 그것이 그녀에게 남은 유일한 책임감이자 희망이었다.
그녀는 눈물을 닦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아이들의 아빠를 찾아야겠다고 결심했다. 그 남자가 누구인지도 모르지만 그녀는 그를 찾아야 했다. 그가 네 쌍둥이의 아빠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는 그녀와 아이들을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다. 한편 김지우는 지수가 떠나간 후 며칠 밤낮을 그녀를 찾아 헤맸다. 그는 그녀가 남긴 쪽지, 미안합니다. 그리고 고마웠습니다. 라는 짧은 문장을 수없이 읽었다. 그녀의 떠남은 그에게 깊은 공허함을 남겼다. 그는 그녀의 순수함에 매료되었고 그녀에게서 잃어버렸던 어떤 진실성을 보았다. 그는 비서에게 모든 수단을 동원해 그녀를 찾으라고 지시했지만 그녀는 마치 연기처럼 사라져버렸다. 지우는 답답했다. 그의 삶은 늘 통제 아래 있었지만 한지수라는 존재는 그 모든 통제에서 벗어나 있었다. 그녀는 그의 삶에 불현듯 나타나 그의 차가운 심장을 흔들어 놓고 다시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그는 그녀에게서 이유 모를 끌림을 느꼈고 그 끌림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강렬해졌다. 그는 밤늦도록 사무실에 남아 그녀의 인적 사항을 다시 확인했다. 그녀의 주소는 낡은 고시원이었다. 그녀의 삶은 고단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지만 그의 눈에는 그 어떤 재벌가 아가씨들보다도 더 빛나 보였다. 그는 그녀를 찾아야 했다. 그녀를 다시 만나야만 했다. 그러던 어느 날 김지우는 정기 건강검진을 위해 병원을 찾았다. 그는 늘 이용하던 VIP 병동으로 향했다. 복도를 걷던 그의 눈에 낯선 여인이 들어왔다. 낡고 헐렁한 코트를 입었지만 어딘가 익숙한 뒷모습이었다. 그녀는 낯선 남자와 함께 걸어가고 있었다. 김지우는 본능적으로 그녀를 쫓았다. 그녀는 엘리베이터에 탔고 그도 재빨리 뒤따라 탔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 직전 그녀가 뒤를 돌아보았다. 한지수였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몸은 한없이 야위어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배는 부풀어 있었다. 김지훈의 눈이 커졌다. 그는 그녀가 임신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하지만 그의 충격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녀의 옆에 서 있던 남자가 그녀의 배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웃고 있었다. 질투심과 알 수 없는 배신감이 그의 심장을 꿰뚫었다. 그는 그녀에게 다가가 물었다. 한지수 씨,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그녀는 그 남자와 함께 사라졌다. 김지우는 병실에 도착하자마자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방금 본 여자 한지수 씨를 찾아내. 그리고 그녀의 모든 것을 알아내.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함께 절박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몇 시간 후 비서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본부장님, 한지수 씨는 현재 임신 8주차입니다. 그리고 내 쌍둥이입니다. 김지우는 전화를 놓칠 뻔했다. 내 쌍둥이, 그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그날 밤 그들은 피임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녀는 네 쌍둥이를 임신했다. 그의 아이들이었다. 그는 자신의 아이들이 다른 남자의 손에 길러지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다. 김지우는 지수를 찾아갔다. 그녀는 낡은 고시원에 살고 있었다. 그녀의 방은 작고 비좁았다. 그는 그녀에게서 자신의 아이들을 데려오고 싶었다. 그는 그녀에게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고 말하고 싶었다. 지수는 갑작스러운 그의 방문에 놀랐다. 그녀는 그에게서 도망치고 싶었지만 그녀의 발은 땅에 박힌 듯 움직이지 않았다. 한지수 씨, 당신 뱃속에 있는 아이들은 내 아이들입니다. 김지훈의 말에 지수는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그에게서 아무것도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그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자신이 얼마나 힘들고 외로운 삶을 살아왔는지, 자신이 얼마나 초라하고 불쌍한 존재인지,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김지우는 그녀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었다. 그의 표정은 변함이 없었지만 그의 눈빛은 그녀의 슬픔을 이해하는 듯했다. 그녀의 이야기가 끝나자 그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했고 그녀의 손을 감싸주었다. 한지수 씨,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제부터 내가 당신과 함께할 겁니다. 그의 말은 논리적이었지만 지수의 마음을 흔들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진정한 사랑이나 애정을 느낄 수 없었다. 그의 제안은 마치 하나의 계약처럼 느껴졌다. 네 아이의 생물학적 아버지로서의 책임감, 그리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지수는 그가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의 배경, 그의 삶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그녀는 그와 함께하는 삶을 상상할 수 없었다. 김지훈 씨, 대체 왜 이러시는 겁니까? 저는 당신에게 짐받게 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이런 관계가 아니잖아요. 지수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녀는 그에게서 도망치고 싶었다. 그의 제안은 너무나 달콤했지만 동시에 그녀의 삶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 것이라는 직감이 들었다. 김지우는 그녀의 손을 놓지 않고 그의 차가운 눈빛으로 그녀를 응시했다. 나는 당신이 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신과 당신의 아이들은 내가 책임져야 할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관계, 하룻밤의 인연일지라도 우리는 네 아이의 부모가 될 겁니다. 그것은 그 어떤 관계보다도 더 깊은 인연입니다. 그의 말은 논리적이었지만 지수의 마음을 흔들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진정한 사랑이나 애정을 느낄 수 없었다. 그의 제안은 마치 하나의 계약처럼 느껴졌다. 네 아이의 생물학적 아버지로서의 책임감, 그리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지수는 그가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의 배경, 그의 삶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그녀는 그와 함께하는 삶을 상상할 수 없었다. 김지훈 씨, 저는 당신을 믿을 수 없습니다. 당신에게는 저보다 더 좋은 사람이 있을 겁니다. 저는 그저 네 아이를 낳고 평범하게 살고 싶습니다. 당신에게 기대지 않고 저 혼자서 아이들을 키울 겁니다. 지수는 단호하게 말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두려움과 불안이 배어 있었다. 그녀는 혼자서 네 아이를 키울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김지우는 그녀의 말을 듣더니 옅은 미소를 지었다. 그의 미소는 차가웠지만 그녀의 마음을 흔들기에는 충분했다. 지수 씨, 당신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내 아이의 엄마가 될 겁니다. 그리고 나는 네 아이의 아버지가 될 겁니다. 우리는 함께 이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합니다. 나는 당신에게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습니다. 그저 내 아이들을 지키고 싶을 뿐입니다. 당신과 함께. 그의 말은 지수의 마음을 흔들었다. 그녀는 그의 눈빛에서 진심을 느꼈다. 그는 그녀를 동정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녀와 함께 네 아이를 지키고 싶어하는 진정한 마음을 보이고 있었다. 지수는 망설였다. 그녀는 그의 제안을 받아들여야 할까? 아니면 거절하고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할까? 그녀는 갈림길에 서 있었다. 그때였다. 지수의 배에서 아기들이 발길질하는 것을 느꼈다. 지수는 깜짝 놀라 배를 움켜쥐었다. 나 아이가 동시에 그녀의 배를 찼다. 그녀는 그들의 존재를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다.
그녀는 아이들을 위해 강해져야 했다. 그녀는 아이들을 위해 이 기회를 잡아야 했다. 김지훈 씨, 좋아요. 당신의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지수의 말에 김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얼굴에는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어떤 조건이든 말하세요. 내가 들어줄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들어주겠습니다. 우리는 계약 결혼입니다. 우리 사이에 사랑은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아이들을 위해 함께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의 삶에 간섭하지 말아주세요. 저는 제 방식대로 아이들을 키우고 싶습니다. 지수의 조건에 김지훈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그녀의 조건을 모두 받아들였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다. 지수 씨, 당신의 조건을 모두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이에 사랑이 없을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을 겁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그의 말에 지수는 얼굴을 붉혔다. 그녀는 그의 눈빛에서 어떤 감정을 읽어낼 수 있었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다. 그녀는 그를 믿어야 할지 아니면 그의 말을 무시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의 손을 놓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손을 잡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그와 함께 네 아이의 미래를 책임지기로 했다. 그녀는 그에게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얻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진정한 사랑을 찾았다. 지수의 삶은 김지훈과의 계약 결혼을 기점으로 완전히 뒤바뀌었다. 낡은 고시원의 비좁은 방에서 벗어나 그녀는 한순간에 스카이라이트 그룹 김지훈 본부장의 아내가 되었다. 그의 펜트하우스는 그녀가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화려함과 웅장함을 자랑했다. 높은 천장, 으리으리한 샹들리에, 발소리조차 조심스러워지는 대리석 바닥, 그리고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돈된 실내. 그 모든 것이 지수에게는 낯설고 이질적이었다. 그녀는 마치 박물관에 전시된 유물처럼 그곳에 속하지 못한 채 홀로 떠다니는 기분이었다. 결혼식은 김지훈의 어머니, 박 여사의 뜻에 따라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되었다. 언론에는 스카이라이트 그룹 김지훈 본부장 정역 결혼이라는 짧은 기사만 나왔을 뿐 신부에 대한 정보는 철저히 베일에 가려졌다. 지수는 어차피 세상의 축복을 바란 결혼이 아니었기에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그녀의 과거, 그녀의 상황이 세상에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았다. 하지만 가족들에게조차 말할 수 없는 이 비밀은 그녀를 더욱 외롭게 만들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이 꿈 같았다. 악몽 같은 현실 속에서 그녀는 스스로를 다독였다. 이 모든 것은 아이들을 위한 것이다. 나는 아이들을 위해 이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한다. 신혼생활은 상상과는 너무나 달랐다. 김지훈은 바쁜 스케줄 탓에 아침 일찍 출근해서 밤늦게 돌아왔다. 그들의 대화는 하루에 몇 마디 되지 않았다. 그들은 마치 한 집에 사는 남남처럼 지냈다. 지수는 넓은 펜트하우스에서 홀로 시간을 보냈다. 그녀에게는 아무런 할 일도 없었다. 그녀는 그저 방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거나 아무도 없는 거실을 멍하니 서성일 뿐이었다. 가끔 하인들이 그녀에게 조심스럽게 다가와 필요한 것이 없는지 물었지만 지수는 그들의 친절조차 부담스러웠다. 그녀는 그들에게도 자신이 이곳에 어울리지 않는 이방인이라는 것을 들킬까봐 두려웠다.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은 김지훈의 어머니, 박 여사의 존재였다. 박 여사는 지훈에게는 엄격한 어머니였지만 동시에 자신의 아들을 향한 깊은 애정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녀는 지훈에게 완벽한 짝을 찾아주기 위해 노력해왔고 그 노력은 지수에게 향하는 모든 냉대와 경멸로 이어졌다. 결혼 후 첫 아침 식사 자리.
지수는 손끝이 떨렸다. 은은한 빛깔의 도자기 그릇들, 반짝이는 은수저, 그리고 정갈하게 놓인 음식들, 모든 것이 완벽했지만 그녀는 목구멍으로 아무것도 넘어가지 않았다. 그녀의 맞은편에는 김지훈이 앉아 있었고 그의 옆에는 박 여사가 있었다. 박 여사는 지현을 스캔하듯이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의심과 경멸이 뒤섞여 있었다. 그래, 지수라고 했지. 우리 지훈이가 자네를 데려온 이유를 아직도 모르겠군. 결혼식도 제대로 올리지 않고 이렇게 갑작스럽게 집에 들어오다니. 우리 집안에 이런 식으로 들어온 여자는 자네가 처음이야. 박 여사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날카로운 비수가 숨어 있었다. 지수는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자신의 상황을 설명할 수도 없었고 변명할 수도 없었다. 그녀는 그저 죄인처럼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이 화려한 식탁에서 그녀는 한낱 먼지 같은 존재일 뿐이었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지수 씨는 이제 제 아내입니다. 김지훈이 차갑게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박 여사를 잠시 침묵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그 침묵은 오래가지 않았다. 아내 자네, 제대로 된 아내를 맞이했다면 이럴 수는 없지. 뱃속에 아이가 있다고 해서 무작정 데려온 건 아니겠지. 게다가 그 아이들이 정말 자네 아이들인지도 모르는 판에 박 여사의 말은 비수처럼 지수의 심장을 찔렀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눈물을 흘릴 뿐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이곳에 왔지만 그녀는 여전히 이방인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존재가 김지훈의 가족들에게 얼마나 큰 불명예로 여겨지는지 뼈저리게 느꼈다. 김지훈은 지수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차가웠지만 그녀에게는 어떤 위로보다 따뜻하게 느껴졌다. 그는 그녀의 손을 꽉 쥐었다. 마치 그녀에게 걱정하지 마. 내가 네 옆에 있어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어머니, 저는 지수 씨를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뱃속에 있는 아이들은 제 아이들입니다.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 언급하지 말아주세요. 어머니께서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신다면 저는 지수 씨와 함께 이 집을 떠나겠습니다. 김지훈의 단호한 말에 박 여사는 충격을 받은 듯 굳어버렸다. 그녀는 자신의 아들이 자신을 떠날 수도 있다는 사실에 두려움을 느꼈다. 그녀의 표정은 분노에서 슬픔으로 변했다. 그녀는 그저 김지훈을 쳐다볼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지수는 김지훈에게서 어떤 보호를 받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하지만 그녀는 동시에 그에게 미안함을 느꼈다. 그녀 때문에 그가 어머니와 갈등을 빚게 된 것이다. 그날 이후 지수의 삶은 지옥과 다름없었다. 박 여사는 그녀를 끊임없이 괴롭혔다. 그녀는 지수에게 온갖 허드레시를 시켰고 그녀의 행동 하나하나를 감시했다. 그녀는 지수에게 매일같이 김지훈의 과거 사진첩을 보여주며 그에게 어울리는 여자는 오직 이서연 같은 재벌가 딸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서연은 김지훈의 약혼녀가 될 뻔했던 여자로 박 여사가 오랫동안 며느리감으로 점찍어 두었던 인물이었다. 이서연은 뛰어난 미모와 명석한 두뇌를 가졌으며 그녀의 집안 역시 재벌가였다. 박 여사는 지수에게 이서연의 사진을 보여주며 말했다. 봐라, 이서연 아가씨가 얼마나 우아하고 완벽한지. 우리 지훈이에게는 이런 여자가 어울리는 거야. 너 같은 천박한 여자는 꿈도 꾸지 마. 박 여사의 말은 비수처럼 지수의 심장을 찔렀다. 지수는 그녀의 감시 아래서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다. 그녀는 매일 밤 울었다. 그녀는 자신의 선택을 후회했다. 하지만 그녀는 아이들을 위해 모든 것을 참아냈다.
김지우는 그녀의 고통을 모르는 척했다. 그는 아침 일찍 출근해서 밤늦게 돌아왔다. 그들의 대화는 하루에 몇 마디 되지 않았다. 그들은 마치 한 집에 사는 남남처럼 지냈다. 지수는 외로웠다. 그녀는 누구에게도 자신의 고통을 털어놓을 수 없었다. 그녀는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했다. 그녀는 거대한 성 같은 집 안에서 마치 투명 인간처럼 존재했다. 어느 날 이서연이 김지훈의 집으로 찾아왔다. 그녀는 완벽한 모습으로 지수 앞에 나타났다. 그녀의 드레스는 우아했고 그녀의 미소는 아름다웠지만 그 안에는 어떤 날카로운 기운이 감돌았다. 이서연은 지수를 훑어보더니 비웃듯 말했다. 이 집의 새로운 안주인이시죠? 소문은 들었습니다. 김지훈 씨가 어디서 이런 분을 데려왔는지 궁금했는데 실제로 보니 실망이 크네요. 당신 같은 사람이 이 집에 어울린다고 생각합니까? 이서연의 말은 지수를 비웃는 듯했다. 지수는 그녀의 도발에 분노했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이서연은 지수의 배를 쳐다보더니 여튼 미소를 지었다. 게다가 아이까지 가졌다니 혹시 김지훈 씨를 유혹하기 위해 일부러 아이를 가진 건 아닌가요? 당신 같은 여자들은 다 똑같죠. 돈 때문에 남자에게 매달리는. 이서연의 말은 지수의 가장 깊은 상처를 건드렸다. 지수는 그녀에게 반박하고 싶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눈물을 흘릴 뿐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무력함에 분노했다. 이서연 씨, 더 이상 지수 씨를 모욕하지 마세요. 그때였다. 김지훈이 퇴근하고 돌아왔다. 그는 이서연의 말을 듣고 분노에 찬 얼굴로 그녀를 노려보았다. 이서연은 김지훈의 등장에 당황한 듯 보였다. 지훈 씨, 오해예요. 저는 그저 이 집의 새로운 안주인에게 인사하러 왔을 뿐이에요. 이서연은 변명했지만 김지훈은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는 지수의 손을 잡고 그녀를 자신의 뒤로 숨겼다. 그의 행동은 지수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어떤 보호를 받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이서연 씨, 다시 한번 지수 씨에게 무례하게 굴면 그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당신에게 복수할 겁니다. 당신은 더 이상 내 집으로 찾아오지 마세요. 그리고 지수 씨에게도 접근하지 마세요. 김지훈의 단호한 말에 이서연은 분노에 찬 얼굴로 그를 노려보았다. 그녀는 그에게서 벗어나고 싶었지만 그녀의 발은 움직이지 않았다. 김지훈은 이서연의 손을 잡고 그녀를 강제로 집 밖으로 내쫓았다. 이서연은 김지훈의 차가운 태도에 충격을 받은 듯 보였다. 그녀는 그에게서 벗어나고 싶었지만 그녀는 그에게서 벗어날 수 없었다. 지수는 김지훈의 품에 안겨 안도감의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그에게서 어떤 위로를 받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녀는 그에게서 진정한 사랑을 찾았다. 그녀는 그와 함께라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을 가졌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에게는 김지훈이 있었다. 그녀의 삶은 이제부터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이서연이 집을 떠난 후 넓은 거실에는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다. 김지훈은 지수의 손을 놓지 않았다. 그의 손은 그녀를 꽉 잡고 있었다. 지수는 그의 손에서 어떤 보호를 받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녀는 그에게서 어떤 위로를 받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녀는 그에게서 진정한 사랑을 찾았다. 그녀는 그와 함께라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을 가졌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에게는 김지훈이 있었다. 하지만 지수는 혼란스러웠다. 그들의 관계는 계약에 불과했다. 그는 그녀를 위해 이서연에게 모욕을 주고 어머니에게 맞섰다.
그의 행동은 계약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었다. 지수는 그의 마음을 알 수 없었다. 그는 그녀를 동정하는 것일까? 아니면 정말 그녀에게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 것일까? 그녀는 그에게서 진정한 사랑을 찾았지만 그녀는 그 사랑을 감히 받아들일 용기가 없었다. 그날 이후 김지우는 달라졌다. 그는 더 이상 밤늦게 돌아오지 않았다. 그는 저녁 식사 시간에 맞춰 집에 돌아왔고 지수와 함께 식사를 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서먹서먹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의 대화는 자연스러워졌다. 그들은 서로의 하루에 대해 이야기하고 소소한 일상을 공유했다. 지우는 그녀에게 회사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고 지수는 그에게서 어떤 인간적인 면모를 발견했다. 그는 차가운 CEO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평범한 남자였다. 지수 씨, 오늘 하루는 어땠어요? 힘든 일은 없었어요. 김지훈의 질문에 지수는 깜짝 놀랐다. 그는 그녀에게서 어떤 감정도 숨기지 않았다. 그의 눈빛은 그녀에게서 어떤 위로를 받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녀는 그에게서 진정한 사랑을 찾았다. 그녀는 그와 함께라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을 가졌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에게는 김지훈이 있었다. 네, 괜찮아요. 오늘은 어머니께서 저에게 서예를 가르쳐 주셨어요. 지수는 거짓말을 했다. 박 여사는 그녀에게 서예를 가르쳐 주기는커녕 그녀를 모욕하고 괴롭혔다. 하지만 지수는 그에게 더 이상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그에게서 어떤 위로를 받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녀는 그에게서 진정한 사랑을 찾았다. 그녀는 그와 함께라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을 가졌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에게는 김지훈이 있었다. 김지훈은 지수의 거짓말을 눈치챘다. 그의 눈빛은 흔들렸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지수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했고 그녀의 손을 감싸주었다. 지수 씨, 당신은 나에게 아무것도 숨길 필요가 없어요. 나는 당신의 모든 것을 알고 싶어요. 김지훈의 말은 지수의 마음을 울렸다. 그녀는 그에게서 진심을 느꼈다. 그녀는 그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털어놓고 싶었지만 그녀는 그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그에게서 진정한 사랑을 찾았다. 그녀는 그와 함께라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을 가졌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에게는 김지훈이 있었다. 그날 이후 김지훈은 지수를 위해 많은 것을 했다. 그는 그녀에게 편안한 옷과 신발을 사주었고 그녀의 뱃속 아기들을 위해 태교 동화를 읽어주었다.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하고 부드러웠다. 지수는 그의 목소리를 들으며 그에게서 숨겨져 있던 따뜻함을 발견했다. 그는 차가운 겉모습과는 달리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다. 지수 씨, 우리 아이들 태명은 정했어요. 김지훈의 질문에 지수는 고개를 저었다. 그녀는 아직 아이들의 이름을 정할 마음에 준비가 되지 않았다. 그녀는 아이들을 사랑했지만 그녀는 아이들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아직 못 정했어요. 4명의 이름을 한꺼번에 정하는 게 쉽지 않네요. 지수의 말에 김지훈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그녀의 손을 따뜻하게 감싸주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함께 정해요. 지수 씨가 정하는 이름, 뭐든 좋을 겁니다. 그의 말에 지수는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그에게서 진심을 느꼈다. 그는 그녀의 불안감을 이해하고 그녀에게 힘이 되어주고 있었다. 지수는 그에게 고마움을 표현하고 싶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그의 손을 꽉 잡을 뿐이었다. 김지훈은 지수의 눈물을 보며 그녀를 안아주었다.
그의 품은 따뜻하고 든든했다. 지수는 그의 품에 안겨 마음껏 울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처음으로 그녀의 슬픔과 두려움을 털어놓았다. 김지우는 그녀의 등을 토닥여주며 말했다. 지수씨,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제는 당신 혼자 모든 짐을 짊어지려 하지 마세요. 제가 당신 곁에 있겠습니다. 김지훈의 말은 지수의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주었다. 그녀는 그의 품에서 벗어나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그녀에게 용기와 희망을 불어넣어 주었다. 지수는 그에게서 단순한 동료 이상의 감정을 느끼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그에게서 진정한 사랑을 찾았다. 그녀는 그와 함께라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을 가졌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에게는 김지훈이 있었다. 그날 이후 지수와 김지훈은 더욱 가까워졌다. 그들은 함께 산책을 하고 영화를 보고 음악을 들었다.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서로의 꿈을 응원했다. 지수는 김지훈에게서 남편에게서 받지 못한 사랑과 위로를 받았다. 그녀는 그에게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얻었다. 하지만 그녀의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박 여사는 그녀를 끊임없이 괴롭혔고 그녀의 삶을 지옥으로 만들었다. 박 여사는 지수가 임신한 아이들이 김지훈의 아이들이 아니라고 의심했고 지수에게 매일같이 친자 검사를 요구했다. 지수는 그녀의 요구에 지쳐갔다. 그녀는 그녀에게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고 싶었지만 그녀는 그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싶지 않았다. 지수야, 네가 정말 내 아들 아이를 가졌다면 당당하게 친자 검사를 해라. 그렇지 않다면 당장 이 집에서 나가. 박 여사의 말은 지수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았다. 그녀는 너무나 아프고 힘들었다. 그녀는 김지훈에게 이 모든 것을 털어놓고 싶었지만 그녀는 그에게 더 이상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혼자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하기로 결심했다. 그날 저녁 지수는 김지훈에게 말했다. 김지훈 씨, 저는 당신과 함께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어머니가 저를 너무나 싫어합니다. 저는 더 이상 당신에게 폐해를 끼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이 집을 떠나겠습니다. 지수의 말에 김지훈은 충격을 받았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다. 지수 씨,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내가 당신 곁에 있겠다고 약속했잖아요. 나는 당신을 버리지 않을 겁니다. 당신은 내 아내이고 당신의 아이들은 내 아이들입니다. 김지훈의 말에 지수는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그의 진심을 믿었지만 그녀는 그에게 더 이상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그를 위해 이 모든 것을 포기하기로 했다. 김지훈 씨,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당신을 위해 떠나겠습니다. 당신의 어머니가 원하는 대로 저는 당신의 곁을 떠나겠습니다. 지수의 고백에 김지훈은 놀라 그녀를 쳐다보았다. 그의 눈빛은 흔들렸고 그의 표정은 슬픔으로 가득 찼다. 그는 그녀를 꽉 안아주었다. 지수 씨, 당신의 마음을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당신을 떠나보내지 않을 겁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과 당신의 아이들을 위해 나는 모든 것을 포기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모든 것을 이겨내요. 김지훈의 말은 지수의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주었다. 그녀는 그의 품에 안겨 마음껏 울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진정한 사랑을 찾았다. 그들은 함께 이 모든 것을 이겨내기로 약속했다. 그들의 약속은 단순한 약속이 아니었다. 그것은 두 사람의 상처를 치유하고 잃어버린 꿈을 찾아가는 여정의 시작이었다. 김지훈의 진심 어린 고백은 지수의 마음속 깊이 파고들었다.
그는 그녀에게 사랑을 고백했고 그녀와 아이들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겠다고 약속했다. 지수는 그의 품에 안겨 마음껏 울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진정한 사랑을 찾았고 그녀는 그 사랑을 지키고 싶었다. 그들은 더 이상 계약 관계가 아니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의지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진정한 연인이 되었다. 하지만 지수의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박 여사는 지수가 자신에게 맞섰다는 사실에 분노했고 그녀를 더욱 맹렬히 괴롭혔다. 그녀는 지수의 임신 사실을 믿지 않았고 매일같이 친자 검사를 요구하며 지수를 정신적으로 압박했다. 지수는 박 여사의 끊임없는 괴롭힘에 지쳐갔다. 그녀는 몸이 약해졌고 잠도 제대로 잘 수 없었다. 그녀는 불안감과 스트레스에 시달렸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이었다. 지수는 잠결에 극심한 복통을 느꼈다. 뱃속에서 칼로 찌르는 듯한 고통이 몰려왔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식은땀이 온몸을 적셨고 그녀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옆에서 잠들어 있던 김지훈이 그녀의 신음소리에 눈을 떴다. 그는 지수가 고통에 몸부림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지수씨, 괜찮아요. 어디 아파요? 김지훈은 패닉에 빠졌다. 그는 지수를 안아들고 급히 차에 태웠다. 그는 차 안에서 계속해서 지수의 손을 잡고 있었다. 그의 손은 그녀를 위로하듯 따뜻했다. 지수는 그의 손을 꽉 잡고 고통 속에서 신음했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봐 두려웠다. 그녀는 아이들을 잃고 싶지 않았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지수는 곧바로 진찰실로 옮겨졌다. 의사는 그녀의 상태를 확인하더니 긴급 수술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산모님께서는 현재 조상이가 있습니다. 태아의 상태가 불안정하여 당장 수술에 들어가야 합니다. 의사의 말에 김지훈의 심장은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는 의사의 옷깃을 붙잡고 애원했다. 제발 제 아내와 아이들을 살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그의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고였다. 그는 그녀와 아이들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두려웠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그녀와 아이들을 지키고 싶었다. 그는 지수가 자신의 삶에서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이제야 깨달았다. 그는 지수에게 사랑한다는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는데 그녀와 아이들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수술실 문이 굳게 닫히자 김지훈은 차가운 복도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지수와 아이들 생각뿐이었다. 그때였다. 저 멀리서 발소리가 들려왔다. 이서연이었다. 그녀는 김지훈의 어머니인 박 여사와 함께 복도로 걸어오고 있었다. 이서연의 얼굴에는 냉소적인 미소가 걸려 있었다. 박 여사는 지훈을 보자마자 걱정스러운 얼굴로 다가왔지만 이서연은 그저 조용히 지훈을 관찰할 뿐이었다. 지훈 씨, 도대체 무슨 일이야? 한지수, 그 애가 왜 응급실에 실려온 거야? 박 여사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함께 짜증이 섞여 있었다. 김지훈은 어머니를 올려다보았다. 그의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다. 어머니, 지금은 아무것도 묻지 마세요. 지수 씨와 아이들이 위험합니다. 김지훈의 말에 박 여사는 잠시 침묵했다. 그때 이서연이 김지훈에게 다가왔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날카로운 비수가 숨어 있었다. 김지훈 씨, 당신의 아내분은 괜찮으신가요? 혹시 제가 도움이 될 일이 있다면 제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이서연의 말은 위선적이었다. 김지훈은 그녀의 의도를 알 수 있었다. 그는 그녀에게서 어떤 악의적인 미소를 보았다. 그때 그의 비서가 급하게 달려와
귀에 말을 했다. 본부장님, 급합니다. 이서연 대표가 박서진과 손을 잡고 저희 회사에 기밀 서류를 빼돌리려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저희 회사의 주가를 폭락시키고 경영권을 빼앗으려 합니다. 김지우는 충격을 받았다. 한유리, 아니, 이서연이 박서진과 손을 잡았다니. 그는 이서연이 자신을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는 그녀의 위선적인 행동에 분노를 느꼈다. 그는 그에게서 벗어나고 싶었다. 이서연 씨, 더 이상 나에게 다가오지 마세요. 당신과는 어떤 이야기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김지우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고 그의 눈빛은 불꽃처럼 타올랐다. 이서연은 김지훈의 차가운 태도에 당황한 듯 보였다. 그녀는 그의 앞에서 등을 돌렸다. 하지만 그녀는 사라지기 전에 옅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김지훈 씨, 당신의 아내분이 괜찮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당신의 아이들도. 이서연의 말은 김지훈을 더욱 분노하게 만들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가족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그녀를 용서할 수 없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오래된 상처가 다시 피어올랐다. 그의 형이었다. 그의 형은 이서연의 어머니에게 이용당했고 결국 그녀의 배신으로 모든 것을 잃었다. 그때부터 김지훈은 겉만 번지르르한 재벌가 여자들을 혐오하게 된 것이다. 그들은 모두 똑같은 가면을 쓰고 자신의 목적을 위해 남을 이용하는 존재들이었다. 이서연은 그녀의 어머니와 똑같았다. 김지훈은 다시 수술실 앞으로 돌아왔다. 그는 초조하게 기다렸다. 그리고 몇 시간이 지나서야 의사가 수술실 문을 열고 나왔다. 산모님과 아기들은 모두 무사합니다. 하지만 산모님은 앞으로 절대적인 안정이 필요합니다. 스트레스는 금물입니다. 의사의 말에 김지훈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지수가 무사하다는 사실에 감사했다. 그는 그녀를 만나기 위해 병실로 향했다. 지수는 병실 침대에 누워 힘없이 잠들어 있었다. 김지훈은 그녀의 손을 잡고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지수 씨, 내가 미안합니다. 당신을 지켜주지 못해서. 내가 당신을 아프게 해서. 김지훈은 지수의 손에 입을 맞췄다.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지수는 그의 눈물을 보며 눈을 떴다. 그녀는 그의 눈에서 진심을 느꼈다. 그녀는 그에게서 진정한 사랑을 찾았다. 그녀는 그의 손을 잡고 말했다. 김지훈 씨, 괜찮습니다. 당신은 저를 지켜주셨습니다. 당신은 저의 영웅입니다. 지수의 말에 김지훈은 그녀를 꽉 안아주었다. 그의 품은 따뜻하고 든든했다. 지수는 그의 품에 안겨 마음껏 울었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에게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와 함께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박 여사의 괴롭힘에도 이서연의 위협에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그녀의 가족을 지킬 것이다. 그녀는 그녀의 사랑을 지킬 것이다. 지수의 진심 어린 고백은 김지훈의 마음속 깊은 곳에 묻혀있던 사랑을 일깨웠다. 그는 그녀와 아이들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서 자신의 감정을 마주했다. 그는 더 이상 이성적인 CEO가 아니었다. 그는 사랑하는 여자를 지키고 싶은 한 남자였다. 그리고 지수는 그런 그의 진심을 보았다. 그녀는 그의 품에서 안도감의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그에게서 진정한 사랑을 찾았고 그녀는 그 사랑을 지키고 싶었다. 그들은 더 이상 계약 관계가 아니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의지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진정한 연인이 되었다. 그들은 함께 이 모든 것을 이겨내기로 약속했다. 그로부터 며칠 후 지수는 병원에서 네 쌍둥이를 출산했다. 그녀는 극심한 고통에 시달렸지만
그녀는 아이들을 만날 수 있다는 희망으로 모든 것을 견뎌냈다. 김지우는 분만실에 함께 들어와 그녀의 손을 잡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긴장감으로 굳어 있었지만 그의 손은 그녀에게 용기를 주듯 따뜻했다. 지수는 마지막 힘을 쥐어짜냈다. 그리고 마침내 첫 번째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축하합니다. 공주님입니다. 의사의 말에 지수는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아기의 울음소리를 듣고 모든 고통을 잊었다. 그녀는 아기의 울음소리를 듣고 자신의 존재 이유를 찾은 것 같았다. 그리고 몇 분 후 두 번째 아기가 태어났다. 왕자님입니다. 김지훈의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고였다. 그는 아기들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감동과 함께 깊은 행복을 느꼈다. 그는 이제 네 아이의 아버지가 된 것이다. 그는 아기들을 위해 그리고 지수를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치고 싶었다. 그는 세 번째, 네 번째 아기가 태어나는 순간까지 지수의 곁을 지켰다. 4명의 아기들이 모두 건강하게 태어났다. 지수는 아기들을 보며 자신이 엄마가 되었다는 사실을 실감했다. 그녀는 아기들의 작은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눈물은 더 이상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행복의 눈물이었다. 지수씨, 우리 아기들 정말 예쁘네요. 이 아이들을 위해 우리 함께 행복하게 살아요. 김지훈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는 지수의 이마에 입을 맞췄다. 그의 입술은 따뜻했고 그의 키스는 그녀의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주었다. 지수는 그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그와 함께라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을 가졌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에게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와 함께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다. 내 쌍둥이의 탄생 소식은 박 여사의 마음을 녹였다. 그녀는 병원으로 찾아와 4명의 아기들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자신의 아들이 한 여자를 사랑하고 그녀의 아이들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그녀는 지수에게 무릎을 꿇고 사죄했다. 지수야, 미안하다. 내가 너에게 너무나 큰 상처를 줬어. 내가 어리석었어. 용서해 주겠니? 박 여사의 진심 어린 사과의 지수는 그녀를 용서했다. 그녀는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다. 어머님, 괜찮습니다. 저에게는 어머님도 가족입니다. 우리 함께 이 아이들을 키워요. 지수의 말에 박 여사는 그녀를 꽉 안아주었다. 그녀의 품은 따뜻했고 그녀의 눈물은 지수의 어깨를 적셨다. 그들은 이제 진정한 가족이 되었다. 한편 김지훈은 이서연과 그녀의 배우 세력을 무너뜨리기 위해 모든 힘을 쏟아부었다. 그는 그들이 저지른 모든 불법 행위들과 악의적인 계획을 언론에 폭로했다. 그는 회사 이사회에서 이서연과 그녀의 아버지인 이 회장을 향해 말했다. 이서연 씨, 당신이 우리 회사의 기밀 서류를 빼돌리려 한 사실, 그리고 박서진과 손잡고 내 가족을 위협하려 한 사실, 모두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이사회에 있을 자격이 없습니다. 김지훈의 단호한 말에 이서연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는 김지훈에게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했지만 김지훈은 그녀를 용서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에게서 등을 돌리고 그녀의 앞에서 사라졌다. 이서연과 그녀의 아버지는 결국 모든 것을 잃었다. 그들은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고 그들의 이름은 세상 사람들에게 영원히 오명으로 남게 되었다. 지수를 버렸던 박서진 역시 이서연의 계략에 휘말려 모든 것을 잃고 말았다. 그는 지수에게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했지만 지수는 그를 용서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에게서 어떤 감정도 느끼지 않았다.
그는 그녀에게 더 이상 어떤 의미도 없는 존재였다. 그들은 이제 행복한 가정을 꾸렸다. 내 쌍둥이들은 건강하고 밝게 자랐다. 김지우는 자상한 남편이자 아빠가 되었고, 지수는 사랑받는 아내이자 행복한 엄마가 되었다. 그들은 함께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서로의 사랑을 확인했다. 지수는 더 이상 과거의 아픔에 갇혀 살지 않았다. 그녀는 버림받았던 상처를 이겨내고 새로운 사랑을 찾았다. 그녀는 네 쌍둥이라는 기적 같은 선물을 받았고, 그녀는 그 기적을 소중하게 지켜나갈 것이다. 그녀의 삶은 이제 시작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에게는 사랑하는 가족이 있었고, 그녀는 그들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아갈 것이다. 그녀는 진정한 사랑을 찾았고, 그 사랑은 그녀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그녀는 그녀의 꿈을 이루었고, 그녀는 그녀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그녀는 행복했다. 그녀는 사랑받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녀의 삶을 사랑했고, 그녀는 그녀의 삶을 감사했다. 그녀는 그녀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그녀는 행복했다. 그녀는 사랑받고 있었다.